당신이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전 애인, 친한 친구, 혹은 한때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웃고 이야기하고 당신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갑자기 그렇지 않은 경우 말입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연도 희망도 아닌 의도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쫓고 애원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력, 존중,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밀어붙일수록 그들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부탁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가 아닌 힘으로 말입니다. 이게 조작인가? 절대 아닙니다. 자존감을 되찾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관계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설령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장해 있을 테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가치가 있을까요?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쫓는 것을 멈추세요. 첫째, 부재의 힘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깊이 아끼던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답장이 느려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곁에 없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고 혹은 막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변화는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분석하게 만들고 아마도 쫓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더 꽉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쫓을수록 그들은 더 멀리 물러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하려고 할수록 그들은 더 적게 듣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삶에 붙잡아 두려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종종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답은 매력, 존중, 그리고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인간 심리학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당신이 설득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멀어지는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다니며 당신의 간절함을 증명하거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재의 힘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어서 그 존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곁에 있던 무언가를 진심으로 감사했던 건 언제였을까요? 언제나 즉시 응답해주던 친구,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해주던 파트너,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가 가치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또한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쫓을 때 당신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내 행복, 내 가치, 내 인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은 이를 힘과 매력의 상실로 해석합니다. 절망에 이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비우고 진정으로 놓아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당신의 에너지가 있던 자리에 그들은 침묵만 남게 됩니다. 왜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이 이미 마음을 다잡았는지, 당신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부재는 그들을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며칠, 어쩌면 일주일 정도 연락을 끊다가 결국에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연락을 하고 악의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은근하지만 분명히 관심을 끌기 위한 글을 올립니다. 그들은 약간의 상기만으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재를 깨뜨릴 때마다 당신은 부재의 힘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며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잃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재는 절대적일 때만 강력합니다. 즉, 손을 내밀지 않고 우연히 마주치지 않고 소셜미디어 미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고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을 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며 바로 여기서 금욕주의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금욕적인 관계의 철학은 우리의 행복이 결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간청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운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박함이 아닌 강인함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말 없이도 당신은 떠날 만큼 강하고 그 강인함은 자석처럼 끌린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부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내가 떠나도 그들이 나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떠나가 당신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들을 원할까요? 당신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간청하고 싶겠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 당신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부재를 느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부재하는 것을 허용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반응하고 과하게 생각하고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당신이 없는 삶의 현실을 그들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력이 사라지면 그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그들이 당신을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떠날 수 있는 능력에서 증명됩니다.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들이 침묵 속에 앉아있게 하세요.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세요.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힘, 독립성, 그리고 자존감을 가진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쫓아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다가가 설명하고 당신과 공유했던 관계를 상기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한다면 굳이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부재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진정한 힘은 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진정한 힘은 상대방이 돌아오고 싶어 할 만큼 부재를 깊이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낀 후 돌아온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그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지 아닐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들을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쫓는 것을 멈췄으니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빛나세요. 쫓는 것을 멈췄으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침묵이 마법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고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이 부재 속에서 그들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립니다. 그들은 그저 사라지는 데 그칩니다. 시간만 주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남겨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그들이 멈춰서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레벨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그들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때 쫓던 사람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변화입니다. 이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릴 때 일어나는 일이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육체적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육체적 매력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요, 이건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옷을 더 잘 입고 운동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면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갑자기 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첫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와,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지? 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는 반응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저 기다리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육체적으로 빛나는 것은 그저 표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정신적 변화에서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금욕주의가 빛을 발합니다. 감정 조절, 자기 통제,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철학 말입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에 집착하거나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를 규정짓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더 많이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세요.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들을 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감, 확실성, 그리고 목적의식에 이끌립니다. 당신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 없이 어떻게 나아졌을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가 진정으로 작용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과거에 갇혀 기억을 되짚으며 또 다른 기회를 바라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신이 그들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놓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 변화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그들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외부의 인정 없이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덜 추구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들이 떠나갔던 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너무나 발전하고 고양되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원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이건 그들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선택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몫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진정한 힘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더 나은 모습과 더 강해진 기분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 바로 초연함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세 번째, 초연함의 기술을 익히세요.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부재의 힘을 받아들이고 신체적 자연스럽게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떠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험이 다가옵니다.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을까요? 분리는 단순히 상대방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릴지 궁금해합니다. 여전히 몰래 문자나 전화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당신을 지배하는 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연함은 최고의 파워 무브입니다. 상대가 돌아오든 말든 온전히 평화로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쫓지 않아. 나는 끌려. 그리고 내게 맞는 것이 있다면 노력 없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연함은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상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면서 더 이상 신경 안 써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초연함은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는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깊은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상실 자체가 아니라 애착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상대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대를 생각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의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꼼짝 못하는 이유이고 완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에 사는 대신 과거에 갇혀 기억을 되새기고 모든 단어를 분석하며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을 떠난 것에 계속 매달릴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힘에 맡겨 놓아줄 것인가요? 초연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부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초연함은 현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이게 바로 일어난 일이야. 그들이 선택한 일이고 나는 온전히 받아들인다. 저항도, 분노도, 운명과 타협도 없이 그저 완전히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용과 함께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현실과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은 현실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금욕주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잔류 또는 이탈 여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순간 애착을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과도한 분석, 과도한 생각, 과도한 투자를 멈추고 그 애착 없는 공간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가장 깊이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쫓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가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당신을 잃는다는 무거운 짐을 진정으로 느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이 돌아올지 말지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게 되면 그들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그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현실에 처음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수를 한 걸까? 그들은 정말 나를 잊은 걸까? 한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닌지 자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갑자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멀어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며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것을 후회한다는 신호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충만하고 완벽한 삶을 구축했기에 그들의 존재 여부가 더 이상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초연함을 키울 수 있을까요? 떠난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당신에게로 초점을 옮기세요. 마음이 그들 생각으로 흘러갈 때마다 그 생각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오세요. 그들이 나를 그리워할까? 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내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세요. 그들이 돌아올까? 라고 궁금해하는 대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을까? 라고 자문하세요. 이것이 바로 꼼짝 못하는 사람과 그 틈을 타 일어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신적 훈련입니다. 초연함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애착이 종종 환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그들이 아니라 상황이 좋았을 때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은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의 성장, 당신 자신의 치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능력입니다. 초연함은 궁극적인 힘의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사랑, 존중, 그리고 연결은 항상 선택이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했고 감정적으로 내려놓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역학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증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이 시점에서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했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원리 중 하나인 사회적 증거를 활용할 때입니다. 인정하고 싶든 싫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합니다. 명품 브랜드가 생산 비용이 훨씬 적은 제품에 수천 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원하는 순간 갑자기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 애인이나 헤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기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존중받는 것을 존중합니다. 눈에 띄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원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삶을 즐기는 당신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경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후회입니다. 떠난 것에 대한 후회, 당신이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후회, 당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간과했던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떠났을 때 그들은 통제력을 느꼈다고 느꼈고 선택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선택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되는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행복해 보이려고 사진을 올리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성공하는 사회적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일 때 상대방도 그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절박해 보이거나 당신이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회적 관계를 넓히세요.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상대방을 질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장의 모습임을 깨달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경험을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둘째, 눈에 띄세요.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사, 활동 또는 단순히 다른 모습을 통해든 말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상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거나 들을 때 그 효과는 10배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증거의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타인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에 곧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적인 행동입니다. 진정한 힘은 의도적인 행동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소유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잘못 계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다른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그들이 전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왜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타당한 질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처음에 왜 당신에게 끌렸는지 갑자기 떠올립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했던 그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존재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미래에 온전히 집중하여 그들이 돌아오든 말든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힘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이 변화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기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변화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승부수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증거는 강력하지만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잃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섯째, 상대방이 당신을 잃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더 이상 쫓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증거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를 미묘하게 상기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당신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상대방의 가정이 산산이 조각나고 자신이 한때 믿었던 것처럼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에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상실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상대방은 당신이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이며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위안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안심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문을 열어두는 실수를 합니다. 헤어지려고 노력하더라도 가끔씩 오는 메시지에는 답장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전 애인을 계속 팔로우하기도 합니다. 반응을 얻기 위해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이 꾸준히 연락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작은 안심의 조처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한 행동할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안전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확인도, 간접적인 신호도 그들의 주변을 맴돌지도 마세요. 가볍게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인정하지 마세요. 은근히 분위기를 살피려 해도 아무런 대가도 주지 마세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불편함 속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채워주었던 침묵,
거리, 그리고 공허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척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 공황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던 당신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결정입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실의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애초에 그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고마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를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더 큰 감정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잃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간절히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상황을 다르게 처리했어야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진정한 아이러니를 듣는다면 당신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욱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무관심에서 후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가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고 아직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힘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강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는다고 느끼는 순간 상황을 살피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다가오거나 당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헌신하지 않고도 여전히 당신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모호한 방식으로 다가오면 무시하세요.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돌려주지 마세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모든 감정이 다시 밀려옵니다. 이게 다시 연락할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답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답장을 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진전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들에게 통제력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그들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노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단답형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장난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존심을 압도했기에 그들은 진심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단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다시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희망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자격이 있는지, 당신과 같은 사람인지, 심지어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들어맞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떠난 동안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연락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들이 단순히 호기심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을 다음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단순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집착 없이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상황을 주도한다고 느꼈던 사람은 이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확실성은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마음속 깊이 당신이 항상 곁에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지내는 것을 봅니다. 당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어진 사람이나 멀어졌던 사람이 마침내 당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모든 것을 망칩니다.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나머지 그들은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듯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안심을 즉시 주면 그들은 처음에 연락을 하게 된 절박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 다시 편안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다시 안정감을 느끼면 더 이상 당신을 되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필요 없이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그저 잠시 돌아왔다가 편안해지면 다시 떠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손에 주도권을 쥐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감정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그들의 소식을 접하면 본능적으로 즉시 답장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한 발짝 물러서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한다면 다시 연락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진심이라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당신을 되찾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안심시켜주고 싶어서일까요? 답장을 보낼 때는 짧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감정적인 폭발이나 흥분 또는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긴 글은 피하세요. 단순하고 차분하며 거리낌 없는 답장만 보내세요. 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그들이 되찾아야 할 존재이며 그저 다시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세요. 다음으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들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시험 삼아 하는 건가요?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메시지일 뿐인가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떠난 것을 후회한다면 노력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저 외로움이나 향수를 느끼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노력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지켜보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은 그들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떠난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만나자고 제안한다면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들이 노력하게 두세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편안하고 절제된 태도로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다면 들어주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택권과 자신감,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고통스러운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매력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력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처음에 그들이 떠난 이유를 더 많이 상기시키게 됩니다. 대신 그들이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행동,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태도를 통해 당신이 이제 그들이 다시 당신의 삶에 함께할 수 있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유리한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되찾고 싶다면 마지못해 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이 솟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이전에 쫓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새롭고 고상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들의 기완이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강한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그들을 되찾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저 그들이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건가요? 그들이 돌아온다면 당신이 쌓아올린 삶에 어울릴까요? 아니면 그들이 당신을 이미 어른이 된 과거로 되돌릴까요? 바로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목표는 단순히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이 과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레벨을 올리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단계는 그들이 돌아오더라도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에 다룰 내용입니다. 7번째, 그들이 당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쫓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통제력에 대해 한때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 떠나기 위해 들인 모든 노력,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중간 지점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헌신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호기심, 외로움 또는 자존심 때문에 돌아오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면 그들은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악순환에 빠지는 핵심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돌아오면 그들은 즉시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다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어떤 도움 없이 온전히 당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만나자고 요청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화해를 이끌어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꾸준한 행동을 통해 그들이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그러지 않고 당신이 모든 일을 다시 해내길 기대한다면 그들은 진지하지 않고 당신은 마지못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한 힘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좋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자신과 감정 그리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나 충만하고 완벽한 삶을 만들어 왔기에 그들의 존재 여부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것이 그들이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얻기 힘든 사람들에게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인식된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 자리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고 갈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때 그들을 얼마나 원했든,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많든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기분 좋다는 이유로 관심의 빵가루에 안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복귀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가치에 깊이 뿌리내려 그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지점입니다. 그들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사실 당신이 하고 있던 것은 다시 자신을 찾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 자신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이 마침내 나타날 때, 그들이 말을 걸 때, 그들이 당신의 삶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당신은 명확한 관점에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다른 존재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단지 상실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에 반응하는 걸까요?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노력과 진심 어린 의도,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돌아온다면 정말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의 방식대로 말입니다.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정한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뭇거리고 일관성 없이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만들어 온 새로운 삶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한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이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만이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준에서 당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떨어져 나가는 것부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결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으니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들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승리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기분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힘, 자존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고 부재의 힘을 받아들이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분리를 마스터했고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자신을 더 높은 차원에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온적인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감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위에 세워진 관계에 안주하지 마세요. 말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 과정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귀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떠날 수 있는 자유. 누가 남든 누가 떠나든 당신에게는 항상 당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온전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이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명확하고 통제력이 강화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나누세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을 쫓거나 간청하거나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아끼던 사람이 갑자기 떠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 있나요? 전 애인, 친한 친구, 혹은 한때 당신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한때는 웃고 이야기하고 당신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갑자기 그렇지 않은 경우 말입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거라고 제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연도 희망도 아닌 의도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들은 쫓고 애원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쓰며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기만 하면 상대방이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력, 존중, 그리고 인간의 심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밀어붙일수록 그들은 더 멀리 달아납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부탁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당신이 당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부재 속에서 당신의 가치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가 아닌 힘으로 말입니다. 이게 조작인가? 절대 아닙니다. 자존감을 되찾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관계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점은 설령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장해 있을 테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가치가 있을까요? 첫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단계부터 시작해 봅시다. 쫓는 것을 멈추세요. 첫째, 부재의 힘을 쫓는 것을 멈추세요. 깊이 아끼던 사람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의 답장이 느려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더 이상 곁에 없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연인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고 혹은 막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에너지 변화는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과도하게 분석하게 만들고 아마도 쫓게 만들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더 꽉 붙잡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쫓을수록 그들은 더 멀리 물러납니다. 당신이 더 많이 설명하려고 할수록 그들은 더 적게 듣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삶에 붙잡아 두려고 더 많이 노력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관심과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종종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답은 매력, 존중, 그리고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인간 심리학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당신이 설득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누군가가 멀어지는 순간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다니며 당신의 간절함을 증명하거나 그들이 예상하지 못할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재의 힘은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심리적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치 있어서 그 존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항상 곁에 있던 무언가를 진심으로 감사했던 건 언제였을까요? 언제나 즉시 응답해주던 친구,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해주던 파트너,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기회,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재가 가치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또한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쫓을 때 당신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필요해요. 내 행복, 내 가치, 내 인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상대방은 이를 힘과 매력의 상실로 해석합니다. 절망에 이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을 비우고 진정으로 놓아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당신의 에너지가 있던 자리에 그들은 침묵만 남게 됩니다. 왜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당신이 이미 마음을 다잡았는지, 당신의 중요성을 잘못 판단했는지 의문을 품습니다. 부재는 그들을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며칠, 어쩌면 일주일 정도 연락을 끊다가 결국에는 의지가 약해집니다. 연락을 하고 악의 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은근하지만 분명히 관심을 끌기 위한 글을 올립니다. 그들은 약간의 상기만으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부재를 깨뜨릴 때마다 당신은 부재의 힘을 파괴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며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그들은 더 이상 돌아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을 진정으로 잃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재는 절대적일 때만 강력합니다. 즉, 손을 내밀지 않고 우연히 마주치지 않고 소셜미디어 미끼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존감을 되찾고 떠나기로 선택한 사람을 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며 바로 여기서 금욕주의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금욕적인 관계의 철학은 우리의 행복이 결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금욕적인 사람은 간청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운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박함이 아닌
강인함으로 행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떠나는 것입니다. 말 없이도 당신은 떠날 만큼 강하고 그 강인함은 자석처럼 끌린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부재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내가 떠나도 그들이 나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떠나가 당신의 부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뒤돌아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들을 원할까요? 당신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을 간청하고 싶겠습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 당신과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부재를 느낄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쫓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부재하는 것을 허용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반응하고 과하게 생각하고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 당신이 없는 삶의 현실을 그들에게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때 당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리워합니다. 당신의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력이 사라지면 그들은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면 그들이 당신을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 떠날 수 있는 능력에서 증명됩니다. 만약 그들이 떠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경험하게 하세요. 그들이 침묵 속에 앉아있게 하세요. 그들이 궁금해하게 하세요. 당신이 그들의 세상에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힘, 독립성, 그리고 자존감을 가진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냉정한 관계의 기초입니다. 당신이 쫓아야 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다가가 설명하고 당신과 공유했던 관계를 상기시키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한다면 굳이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부재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달으세요. 진정한 힘은 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세요. 진정한 힘은 상대방이 돌아오고 싶어 할 만큼 부재를 깊이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의 부재의 무게를 느낀 후 돌아온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그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지 아닐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들을 원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들을 잃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을까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쫓는 것을 멈췄으니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부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둘째,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빛나세요. 쫓는 것을 멈췄으니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침묵이 마법처럼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지 않고 당신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이 부재 속에서 그들은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립니다. 그들은 그저 사라지는 데 그칩니다. 시간만 주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만으로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이 남겨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의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그들이 멈춰서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레벨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그들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한때 쫓던 사람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당신의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변화입니다. 이 에너지를 내면으로 돌릴 때 일어나는 일이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육체적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좋든 싫든 육체적 매력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요, 이건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고 옷을 더 잘 입고 운동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면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갑자기 더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첫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아마 와,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지? 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는 반응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그저 기다리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육체적으로 빛나는 것은 그저 표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힘은 정신적 변화에서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금욕주의가 빛을 발합니다. 감정 조절, 자기 통제, 그리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철학 말입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에 집착하거나 그들의 부재가 당신의 가치를 규정짓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더 많이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세요. 강인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들을 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감, 확실성, 그리고 목적의식에 이끌립니다. 당신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나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나 없이 어떻게 나아졌을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심리가 진정으로 작용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멀어질 때 그들은 당신이 무너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당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과거에 갇혀 기억을 되짚으며 또 다른 기회를 바라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신이 그들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놓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두자면 이 변화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그들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 외부의 인정 없이도 온전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력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덜 추구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들이 떠나갔던 그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너무나 발전하고 고양되어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당신이 여전히 그들을 원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이건 그들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선택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몫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면, 진정한 힘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런 콘텐츠를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더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더 나은 모습과 더 강해진 기분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 바로 초연함의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세 번째, 초연함의 기술을 익히세요. 이 시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부재의 힘을 받아들이고 신체적, 자연스럽게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떠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시험이 다가옵니다.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을까요? 분리는 단순히 상대방의 삶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미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릴지 궁금해합니다. 여전히 몰래 문자나 전화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당신을 지배하는 한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초연함은 최고의 파워무브입니다. 상대가 돌아오든 말든 온전히 평화로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는 쫓지 않아. 나는 끌려. 그리고 내게 맞는 것이 있다면 노력 없이 찾아올 거야 라고 말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초연함은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상대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면서 더 이상 신경 안 써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초연함은 당신이 스스로를 선택하지 않는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깊은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지만 고통을 유발하는 것은 상실 자체가 아니라 애착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상대의 부재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대를 생각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상대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그들에게 마음의 공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꼼짝 못하는 이유이고 완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에 사는 대신 과거에 갇혀 기억을 되새기고 모든 단어를 분석하며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존재하는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당신을 떠난 것에 계속 매달릴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힘에 맡겨 놓아줄 것인가요? 초연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저 부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초연함은 현실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이게 바로 일어난 일이야. 그들이 선택한 일이고 나는 온전히 받아들인다. 저항도, 분노도, 운명과 타협도 없이 그저 완전히 받아들인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용과 함께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현실과 싸우지 않을 때 당신은 현실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금욕주의에서 얻은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잔류 또는 이탈 여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순간 애착을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무것도 누구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과도한 분석, 과도한 생각, 과도한 투자를 멈추고 그 애착 없는 공간에서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순간이 그들이 당신의 부재를 가장 깊이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쫓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가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당신을 잃는다는 무거운 짐을 진정으로 느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이 돌아올지 말지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게 되면 그들도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그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현실에 처음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실수를 한 걸까?
그들은 정말 나를 잊은 걸까? 한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당신을 완전히 잃은 건 아닌지 자문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그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갑자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을 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멀어짐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차리기를 바라며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 불안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것을 후회한다는 신호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충만하고 완벽한 삶을 구축했기에 그들의 존재 여부가 더 이상 당신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초연함을 키울 수 있을까요? 떠난 사람에게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당신에게로 초점을 옮기세요. 마음이 그들 생각으로 흘러갈 때마다 그 생각을 다시 자신에게로 가져오세요. 그들이 나를 그리워할까? 라고 묻는 대신 지금 내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세요. 그들이 돌아올까? 라고 궁금해하는 대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까? 라고 자문하세요. 이것이 바로 꼼짝 못하는 사람과 그 틈을 타 일어나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신적 훈련입니다. 초연함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애착이 종종 환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사람은 단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지금의 그들이 아니라 상황이 좋았을 때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변하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가장 어려운 진실은 당신이 기다리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 자신의 성장, 당신 자신의 치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당신 자신의 능력입니다. 초연함은 궁극적인 힘의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멈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매달리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사랑, 존중, 그리고 연결은 항상 선택이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괜찮습니다. 더 이상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했고 감정적으로 내려놓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역학관계를 완전히 바꾸고 싶다면 또 다른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강력한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사회적 증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증거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보여주세요. 이 시점에서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했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더욱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무시할 수 없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심리적 원리 중 하나인 사회적 증거를 활용할 때입니다. 인정하고 싶든 싫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원합니다. 명품 브랜드가 생산 비용이 훨씬 적은 제품에 수천 달러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원하는 순간 갑자기 관심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 애인이나 헤어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본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결정을 재고하기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존중받는 것을 존중합니다. 눈에 띄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원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떠났을 때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거기에 있고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삶을 즐기는 당신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존경하고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낍니다. 후회입니다. 떠난 것에 대한 후회, 당신이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후회, 당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한 것에 대한 후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간과했던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떠났을 때 그들은 통제력을 느꼈다고 느꼈고 선택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선택지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되는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속일 수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행복해 보이려고 사진을 올리면서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변화를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성공하는 사회적 자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일 때 상대방도 그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영향력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당신의 가치를 절박해 보이거나 당신이 너무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회적 관계를 넓히세요.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상대방을 질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성장의 모습임을 깨달으세요. 당신은 더 이상 상대방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장하고 발전하며 새로운 경험을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둘째, 눈에 띄세요. 소셜미디어에 과도하게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사, 활동 또는 단순히 다른 모습을 통해든 말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에 대해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상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당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거나 들을 때 그 효과는 10배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증거의 또 다른 강력한 측면은 타인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에 곧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응적인 행동입니다. 진정한 힘은 의도적인 행동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소유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자신이 잘못 계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면 다른 누군가가 내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그 두려움이 그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그들이 전에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면 왜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는 타당한 질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보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 처음에 왜 당신에게 끌렸는지 갑자기 떠올립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갖게 했던 그 에너지, 자신감, 그리고 존재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앉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성장,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미래에 온전히 집중하여 그들이 돌아오든 말든
더 이상 당신의 관심사가 아닌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힘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이 변화가 모든 것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기 시작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변화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승부수가 시작됩니다. 사회적 증거는 강력하지만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잃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섯째, 상대방이 당신을 잃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세요.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더 이상 쫓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증거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가치를 미묘하게 상기시켜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당신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 상대방의 가정이 산산이 조각나고 자신이 한때 믿었던 것처럼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에만 진정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상실의 무게를 느껴야 합니다. 내가 실수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상대방은 당신이 여전히 선택지 중 하나이며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이 여전히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 위안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안심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문을 열어두는 실수를 합니다. 헤어지려고 노력하더라도 가끔씩 오는 메시지에는 답장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전 애인을 계속 팔로우하기도 합니다. 반응을 얻기 위해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상대방이 꾸준히 연락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작은 안심의 조처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한 행동할 필요성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안전망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더 이상 확인도, 간접적인 신호도 그들의 주변을 맴돌지도 마세요. 가볍게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인정하지 마세요. 은근히 분위기를 살피려 해도 아무런 대가도 주지 마세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이 없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처음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 불편함 속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가 채워주었던 침묵, 거리, 그리고 공허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진실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마음속으로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척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그때 공황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연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던 당신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삶에서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결정입니다. 당신은 그들 없이도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상실의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잃을 때, 애초에 그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고마움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를 손실 회피라고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더 큰 감정적 고통을 경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잃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간절히 되찾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옛 기억을 떠올리며 상황을 다르게 처리했어야 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들은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지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진정한 아이러니를 듣는다면 당신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욱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무관심에서 후회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다시 들어가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고 아직 기회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모든 힘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은 강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는다고 느끼는 순간 상황을 살피려고 합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심하게 다가오거나 당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당신에게 투자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실제로 헌신하지 않고도 여전히 당신을 가질 수 있다면 당신은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들이 모호한 방식으로 다가오면 무시하세요.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돌려주지 마세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느낌을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무너집니다. 메시지를 받는 순간 모든 감정이 다시 밀려옵니다. 이게 다시 연락할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답장을 보냅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답장을 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진전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저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그들에게 통제력을 되찾아줍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 그들은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이 노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단답형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장난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존심을 압도했기에 그들은 진심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변화가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이 단계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다시 원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이제 당신은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고 희망하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자격이 있는지, 당신과 같은 사람인지, 심지어 당신의 삶에 더 이상 들어맞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이 떠난 동안 당신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궁금해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고 다시 연락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들이 단순히 호기심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부분을 다음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단순히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집착 없이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한때 상황을 주도한다고 느꼈던 사람은 이제 자신의 결정에 대한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의 삶에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확실성은 그들을 갉아먹습니다. 마음속 깊이 당신이 항상 곁에 있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지내는 것을 봅니다. 당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갑자기 당신을 다시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왔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헤어진 사람이나 멀어졌던 사람이 마침내 당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모든 것을 망칩니다.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당신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나머지 그들은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려는 듯 달려듭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이 원하는 안심을 즉시 주면 그들은 처음에 연락을 하게 된 절박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들은 다시 편안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단 그들이 다시 안정감을 느끼면 더 이상 당신을 되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필요 없이 관계를 다시 쌓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에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아니면 그저 잠시 돌아왔다가 편안해지면 다시 떠나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손에 주도권을 쥐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바로 답장하지 마세요. 바로 이 부분에서 감정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그들의 소식을 접하면 본능적으로 즉시 답장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한 발짝 물러서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기다리게 하세요. 그들은 더 이상 당신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한다면 다시 연락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진심이라면 더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하는 이유는 진심으로 당신을 되찾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저 안심시켜주고 싶어서일까요? 답장을 보낼 때는 짧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감정적인 폭발이나 흥분 또는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한 긴 글은 피하세요. 단순하고 차분하며 거리낌 없는 답장만 보내세요. 이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그들이 되찾아야 할 존재이며 그저 다시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세요. 다음으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들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시험 삼아 하는 건가요? 꾸준히 관심을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저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려는 메시지일 뿐인가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떠난 것을 후회한다면 노력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저 외로움이나 향수를 느끼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노력만 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지켜보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은 그들이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떠난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이 만나자고 제안한다면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들이 노력하게 두세요.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면 편안하고 절제된 태도로 이야기하세요. 그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다면 들어주세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그들이 떠났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선택권과 자신감, 그리고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자신을 과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고 고통스러운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매력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력은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할수록 처음에 그들이 떠난 이유를 더 많이 상기시키게 됩니다. 대신 그들이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세요. 당신의 행동,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태도를 통해 당신이 이제 그들이 다시 당신의 삶에 함께할 수 있다면 행운이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유리한 역동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되찾고 싶다면 마지못해 하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힘이 솟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되찾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할 때쯤이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이 없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이전에 쫓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새롭고 고상한 삶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들의 기완이 더 이상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강한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로 그들을 되찾고 싶은가요? 아니면 그저 그들이 당신을 잃은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알고 싶은 건가요? 그들이 돌아온다면 당신이 쌓아 올린 삶에 어울릴까요? 아니면 그들이 당신을 이미 어른이 된 과거로 되돌릴까요? 바로 이 질문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목표는 단순히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있다면, 이 과정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계속해서 레벨을 올리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단계는 그들이 돌아오더라도 영원히 함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음에 다룰 내용입니다. 7번째, 그들이 당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당신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쫓지 않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들이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 상황에서 자신의 통제력에 대해 한때 믿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당신의 삶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쏟아부은 모든 노력, 떠나기 위해 들인 모든 노력,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돌아오도록 돕기 위해 중간 지점에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그들이 진정으로 당신에게 헌신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 호기심, 외로움 또는 자존심 때문에 돌아오는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면 그들은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악순환에 빠지는 핵심 이유입니다. 누군가가 돌아오면 그들은 즉시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이 다시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어떤 도움 없이 온전히 당신에게 오도록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이 먼저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만나자고 요청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화해를 이끌어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스스로 내린 결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꾸준한 행동을 통해 그들이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그러지 않고 당신이 모든 일을 다시 해내길 기대한다면 그들은 진지하지 않고 당신은 마지못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금욕주의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진정한 힘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완전히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좋고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자신과 감정 그리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나 충만하고 완벽한 삶을 만들어 왔기에 그들의 존재 여부가 당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것이 그들이 당신을 더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얻기 힘든 사람들에게 끌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조종이 아닙니다. 인식된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 자리를 존중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오고 갈 수 있다고 느낄 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때 그들을 얼마나 원했든, 당신의 과거가 얼마나 많든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기분 좋다는 이유로 관심의 빵가루에 안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복귀는 더 이상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선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너무 자신감이 넘치고 자신의 가치에 깊이 뿌리 내려 그들을 더 이상 원하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강력한 지점입니다. 그들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사실 당신이 하고 있던 것은 다시 자신을 찾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 자신을 다르게 봅니다. 그들이 마침내 나타날 때, 그들이 말을 걸 때, 그들이 당신의 삶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당신은 명확한 관점에서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다른 존재일까요? 아니면 단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당신의 삶에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단지 상실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에 반응하는 걸까요? 이제 당신은 그 차이를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당신의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노력과 진심 어린 의도, 그리고 이번에는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돌아온다면 어쩌면 당신은 그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당신의 방식대로 말입니다. 그들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정한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뭇거리고 일관성 없이 말로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만들어온 새로운 삶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한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없이도 당신이 완벽하게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이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만이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는 수준에서 당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떨어져 나가는 것부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것까지 결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으니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강력한 무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올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그들을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승리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기분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올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힘, 자존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쫓는 것을 멈추고 부재의 힘을 받아들이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분리를 마스터했고 감정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들을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 더 이상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 평가하는 마지막 단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관계를 다루는 방식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접근하는 방식에서도 궁극적인 변화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자신을 더 높은 차원에서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온적인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의 삶에 가치를 더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불안감과 상실에 대한 두려움 위에 세워진 관계에 안주하지 마세요. 말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지점에 도달하는 순간 이 과정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그들의 귀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떠날 수 있는 자유. 누가 남든 누가 떠나든 당신에게는 항상 당신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온전히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 이 여정이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명확하고 통제력이 강화되었다고 느낀다면 이 이야기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누군가와 나누세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것을 쫓거나 간청하거나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하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